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5월 6일 비트TV와 함께하는 비트코인 인문학 특강. 5월 6일이면 어린이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XRP 변호사 존 지튼이 이야기했던 어쩌면 XRP 독립기념일이 될 수 있는 날. 자, 내용을 조금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TV 원데이 특강,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블록체인, NFT,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요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죠. 공중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꽤 어려운 그런 학문, 그런 산업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영향력이지만 저라도 좀 똑바른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기성세대 분들이지만 아이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20대 30대 분들, 저희 기성세대들은 어쨌든 지는 해, 그리고 여러분들은 곧 경제의 주체가 될 뜨는 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방금 이야기 드린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죠. 동시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고 한 번 더 지금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 자,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자, 그리고 강연은 2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시간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NFT,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비트코인의 불편한 진실과 진심, 그리고 비트코인 백서와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 창세기 블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조만장자의 탄생, 쩐의 전쟁,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내용들로 두 번째 시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분 정도는 참석하신 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5월 6일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로 SAC 아트홀에서 2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영상에 송출이 되지만 오후 영상에는 요 영상만 단독으로 또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수강료는 5만원입니다. VAT가 별도고요. 1인권, 2인권, 3인권, 4인권, 5인권을 결제하기 편하시게 분류를 해놨으니까 몇 분 오실 건지 잘 체크하셔서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는 저뿐만 아니라 꽤 유명한 유튜버들과 구독자의 만남을 연결해주고 있는 팬딩이라는 곳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오픈 카카오톡 채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 자세한 내용들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5월 6일 세미나 때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유동성 허브, 리플이 갖고 있는 플랫폼,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지원한다.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뭘까요? CBDC도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 도구를 포함할 수 있다. 사람들은 디지털 달러, 디지털 원화, 디지털 엔화로 결제를 하고 있지만 그 거래에 대한 에스크로는 결국 XRP가 모든 걸 지원할 수 있다. 비단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도구에 관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내 식당에서 거래되는 식권 한 장, 그리고 마트 앞에 있는 커피 자판기를 결제하더라도 그 모든 에스크로는 XRP가 해결을 한다. 어쨌든 XRP로 거래를 하는 유명한 핀테크 회사 리플은 기업을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서비스 리코더티 허브 솔루션을 출시를 했다. 이 솔루션은 기업이 전 세계의 다양한 최고 거래소, 시장 조성자 및 창구에서 가져온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유동성 액세스를 제공한다. 유동성 허브는 기업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동성을 소싱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완전히 통합된 종합 솔루션이다. 돈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굳이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업은 해외 결제를 해야 되는 곳들이 많죠. 그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국제 송금을 하고 있죠. 꽤 많은 건수의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각국의 화폐로 굳이 익스체인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즉각적이다.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한 달, 1년 쉬지도 않고 일을 한다. 돈을 쌓아놓고 결제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빠르지만 수수료가 거의 껌값이다. 너무나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작고 시간이 많이 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까지 XRP의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들을 XRP는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ODR 거래를 시험 테스트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거래 금액들은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거래될 때마다 소각되는 XRP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XRP의 거래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점점 사라지는 XRP가 많겠죠. 결국 그런 것들은 XRP는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가지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가격은 상승한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셨죠. 어쨌든 리플의 유동성 허브의 성공은 상호 운영성과 유동성에 대한 저장소 크기에 기반을 한다. 여러 곳에서 최적의 가격과 유동성을 찾고 기업이 자금 관리를 할 때 천문학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이 그런 비용들을 줄이게 된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그 잉여 비용들을 처리를 할까요? 결국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경기는 활성화가 되고 기업은 더 많은 제품을 팔게 되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오는 경제 전반에 걸친 발전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리플의 리커더티 허브는 디지털 통화와 명목 통화를 연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가장 크죠. 어쨌든 CBDC가 오픈을 하게 되더라도 내일부터 종이 지폐를 다 던지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 동안 금고 안에 있는 땅속에 묻혀있는 돈들을 빼서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시키겠죠.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충돌, 마찰, 문제점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XRP 유동성 허브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사용하기 쉬운 대시보드와 다양한 플랫폼에 연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굳이 복잡한 설정 없이 유동성을 관리하고 얻을 수 있다. 그거는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죠. 굳이 미국이, 영국이, 유럽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각국이 만들어낸 프로토콜을 사용할까요? 아니에요. 비트코인 백서에도 나와 있는 이중지불, 돈이 2번 지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까요? 사진이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미국의 CBDC 1달러짜리가 더블 스펜딩이 된다면, 복제가 된다면 그 어떤 국가가 미국과 무역을 하려 할까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서 고민하는 골칫덩어리예요. 전 세계 각국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드느냐, 그리고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국가는 단연간, 수년간의 시험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테스트 과정에서 5만원권 한 장만 더블 스펜딩이 된다면 그 프로토콜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XRP 수요 유동성, ODR 거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년 동안 테스트를 했고 거래량을 보아왔고 굳이 각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CBDC 프로토콜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XRP 리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선택, 종이 화폐는 사라지고 결국 디지털 달러,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전혀 근거 없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자, 5월 6일 비트TV와 함께하는 비트코인 인문학 특강. 5월 6일이면 어린이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XRP 변호사 존 지튼이 이야기했던 어쩌면 XRP 독립기념일이 될 수 있는 날. 자, 내용을 조금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TV 원데이 특강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블록체인, NFT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요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죠. 공중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꽤 어려운 그런 학문, 그런 산업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영향력이지만 저라도 좀 똑바른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기성세대 분들이지만 아이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20대 30대 분들, 저희 기성세대들은 어쨌든 지는 해, 그리고 여러분들은 곧 경제의 주체가 될 뜨는 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방금 이야기 드린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죠. 동시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고 한 번 더 지금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 자,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자, 그리고 강연은 2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시간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NFT,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비트코인의 불편한 진실과 진심, 그리고 비트코인 백서와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 창세기 블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조만장자의 탄생, 쩐의 전쟁,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내용들로 두 번째 시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분 정도는 참석하신 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5월 6일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로 SAC 아트홀에서 2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영상에 송출이 되지만 오후 영상에는 요 영상만 단독으로 또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수강료는 5만원입니다. VAT가 별도고요. 1인권, 2인권, 3인권, 4인권, 5인권을 결제하기 편하시게 분류를 해놨으니까 몇 분 오실 건지 잘 체크하셔서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는 저뿐만 아니라 꽤 유명한 유튜버들과 구독자의 만남을 연결해주고 있는 팬딩이라는 곳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오픈 카카오톡 채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 자세한 내용들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5월 6일 세미나 때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유동성 허브, 리플이 갖고 있는 플랫폼,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지원한다.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뭘까요? CBDC도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 도구를 포함할 수 있다. 사람들은 디지털 달러, 디지털 원화, 디지털 엔화로 결제를 하고 있지만 그 거래에 대한 에스크로는 결국 XRP가 모든 걸 지원할 수 있다. 비단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도구에 관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내 식당에서 거래되는 식권 한 장, 그리고 마트 앞에 있는 커피 자판기를 결제하더라도 그 모든 에스크로는 XRP가 해결을 한다. 어쨌든 XRP로 거래를 하는 유명한 핀테크 회사 리플은 기업을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서비스 리코더 T 허브 솔루션을 출시를 했다. 이 솔루션은 기업이 전 세계의 다양한 최고 거래소, 시장 조성자 및 창구에서 가져온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유동성 액세스를 제공한다. 유동성 허브는 기업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동성을 소싱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완전히 통합된 종합 솔루션이다. 돈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굳이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업은 해외 결제를 해야 되는 곳들이 많죠. 그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국제 송금을 하고 있죠. 꽤 많은 건수의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각국의 화폐로 굳이 익스체인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즉각적이다.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한 달, 1년 쉬지도 않고 일을 한다. 돈을 쌓아놓고
결제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빠르지만 수수료가 거의 껌값이다. 너무나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작고 시간이 많이 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까지 XRP의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들을 XRP는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ODR 거래를 시험 테스트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거래 금액들은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거래될 때마다 소각되는 XRP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XRP의 거래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점점 사라지는 XRP가 많겠죠. 결국 그런 것들은 XRP는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가지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가격은 상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셨죠. 어쨌든 리플의 유동성 허브의 성공은 상호 운영성과 유동성에 대한 저장소 크기에 기반을 한다. 여러 곳에서 최적의 가격과 유동성을 찾고 기업이 자금 관리를 할 때 천문학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이 그런 비용들을 줄이게 된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그 잉여 비용들을 처리를 할까요? 결국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경기는 활성화가 되고 기업은 더 많은 제품을 팔게 되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오는 경제 전반에 걸친 발전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리플의 리쿼더티 허브는 디지털 통화와 명목 통화를 연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가장 크죠. 어쨌든 CBDC가 오픈을 하게 되더라도 내일부터 종이 지폐를 다 던지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 동안 금고 안에 있는 땅속에 묻혀있는 돈들을 빼서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시키겠죠.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충돌, 마찰, 문제점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XRP 유동성 허브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사용하기 쉬운 대시보드와 다양한 플랫폼에 연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굳이 복잡한 설정 없이 유동성을 관리하고 얻을 수 있다. 그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죠. 굳이 미국이, 영국이, 유럽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각국이 만들어낸 프로토콜을 사용할까요? 아니에요. 비트코인 백서에도 나와 있는 이중지불, 돈이 2번 지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까요? 사진이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미국의 CBDC 1달러짜리가 더블 스펜딩이 된다면, 복제가 된다면 그 어떤 국가가 미국과 무역을 하려 할까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서 고민하는 골칫덩어리예요. 전 세계 각국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드느냐, 그리고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국가는 단연간, 수년간의 시험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테스트 과정에서 5만원권 한 장만 더블 스펜딩이 된다면 그 프로토콜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XRP 수요 유동성, ODR 거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년 동안 테스트를 했고 거래량을 보아왔고 굳이 각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CBDC 프로토콜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XRP 리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선택, 종이 화폐는 사라지고 결국 디지털 달러,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전혀 근거 없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